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4일째 상승 마감하며 2,700선 초반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며 이틀째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시장 자체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의 3배 가까이 되고요. 오르는 섹터 자체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는 조정을 받고 한편 2차 전지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9조 원 정도 나오면서 코스피를 추월했습니다. 다만 이 중 3조 원 가까이 신규 상장 종목들로 쏠렸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요. 이를 제외하면 양시장 모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검은 금요일 이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2차 전지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연이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장 3, 4%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2차 전지 바닥을 찍었다, 업황 개선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심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에는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EU가 관세를 수정한 영향도 있었고요. 또 현대차가 북미 시장 점유율 전기차에 관해서 2위에 달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홍해에서 그리스 유조선과 선박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으면서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이 현재 공격을 받고 표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안전 확보에 총력에 나섰습니다만 물류 정상화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일부 물류 관련 종목들이 2시 반 구간 슈팅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STX 그린로직스가 6%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장에는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린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1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시장에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3배 가까이 되고요. 또 섹터 자체도 오른 섹터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수급이 좀 주도주보다는 빈집털이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규 상장주 쪽으로 거래대금도 쏠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도 뒤늦게나마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개파락했던 부분들을 이제 메꿔주었죠. 네. 그리고 나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이 소위 말하는 수급의 공백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한 61선 근처 거기까지 이제 일단은 올라왔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제 뒤늦게 또 순환 흐름도 연출됐는데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외국인의 어떠한 현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들이 들어오길 기대했는데 얘네들도 눈치 보면서 못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내부적인 어떠한 수급으로 인해서 계속 정신없이 테마주들의 순환 흐름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아까 우리가 리드 기사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을 추월하는 네, 맞습니다. 이런 모습도 연출됐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요 코스피 코스닥 전부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1위부터 15위까지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된 M83인가요? 예, 뭐 우리나라 VFX의 최대 규모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만 2조 원의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됐던 거고요. 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뭐 코덱스 상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TDS편 같은 경우에도 7천억 넘는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그러니까 이 두 종목만 해도 4조 원 가까이가 거래 대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에 공모 이후에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바이오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컨텐츠 쪽 이런 쪽들은 워낙 그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했거나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했던 것들이니까 이쪽들은 모처럼 만에 이렇게 또 시장이 혼돈의 구간에 있을 때 신규 상장 종목들로 매기가 단기적으로 또 이동을 할 수 네.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뭐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이 올라올 만큼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주었지만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테마주 중심으로 맥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이 파월대 우에다인데요. 미국과 일본 두 발 남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잘 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했고요. 내일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융수장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잭슨홀 미팅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먼저 우리 한원 총재 한국 금통위는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죠. 네. 다만 이제 한원 총재의 발언에서 물가만 본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도 했고 아쉬운 거는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다라는 거. 네.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장중에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두 인물들이 모처럼 만에 또 나타나는데 공교롭게도 내일 오전 그리고 내일 저녁 일본과 미국의 두 금융수장들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뭐 잭슨홀 미팅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24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와이오밍주 휴양지 이 잭슨홀에서 1978년 이후부터 매년 8월에 개최가 되는데 그냥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금융수장들의 그냥 휴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워낙 지금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과연 이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자유로운 이런 토론을 하면서 또 기조연설도 하고요.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올해 주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전달력을 재평가하는 네. 그러한 세미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금리를 인상한 쪽도 계속해서 있었고 또 미리 피벗을 단행한 나라들도 있었고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이 피벗에 나서는 그 시점에 다가서서 과연 어떤 식의 발언들을 하면서 전 세계 통화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줄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 초반만 해도 뭔가 으쌰했던 분위기에서 수요일, 목요일 계속 이렇게 뭔가 눈치 보는 네, 그러한 맞습니다. 흐름으로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뭐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뭐 아주 작은 단봉 내지는 도지형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밤에 파월 의장의 그러한 그 연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금리 인하 시그널을 통한 통화 정책 변경에 대한 예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여기에서 뭐 우리 9월에 뭐 50bp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다만 바로 어저께 이제 뚜껑을 연 바로 7월 달에 FOMC 회의 의사록에서 대다수들이 이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또 일부 위원들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도 나는 용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뭐 7월 달에는 단행되지 않았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결국은 뭐 파월 의장이 이것을 거스르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또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과연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 이제는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50bp를 할 것이냐 아니면 25bp를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9월에 금리 인하를 50bp 할 가능성이 20%대에서 30%로 올라갔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잭슨홀 미팅과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하다가 다시 또 재차 상승의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긴 했는데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물가는 뭐 잡혔다라고 보는 거고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9월 19일 이후니까 9월 첫째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지표, 특히 이 경기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불리시킬 수 있는 지표가 나오느냐, 또는 뭐 실업률이라든가 또는 민간 고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 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25bp는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뭐 50bp 이상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뭐 일부에서는 이 수정 고용과 관련돼서 뭐 100만 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80만 건 정도라면은 뭐 그래도 범위 내에 있었던 거다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고용이 꺾인 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분리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내일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의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우리 시장과 좀 엮어보면요. 반도체가 오늘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좀 더 강하게 나오면 이 종목들 상승 추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또는 발언을 어느 정도 강도 있게 하든 안 하든 네.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이제 대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뭐 IT 성장주 쪽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한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부분은 어제도 강조를 드렸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또 다른 수혜 쪽이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난번 포비아 사태, 화재 사건으로 인한 그런 어떤 흐름들까지도 반영이 된 상태 속에서의 저점들이 지지력을 확보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은 가능한 그런 흐름이지 여기서 이제 추세를 잡고 또다시 어떤 새로운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 그런 흐름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뭐 조금 아까 나온 소식에 의하면 포드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전기차는 생산을 안 하거나 그리고 생산 시기를 조율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과의 그런 협업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쪽으로 조금 더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낙폭과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반등이 미진했던 시장 대비해서 그러한 어떤 흐름으로 당분간은 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는 일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31일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을 초래했다 이런 원흉을 좀 사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인상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에다가 우째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내일 이제 의회에 출석을 해서 전반적인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한 보고 또 코멘트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자민당 총리가 9월 말 전후에서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외풍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어떤 그 금융기관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떤 이 정치적인 공백기 이런 상태 속에서 우에다 총재가 뭐 독단적으로 뭐 금리를 뭐 인상할 거예요. 뭐 어떤 뭐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인상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노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FOMC 회의가 9월 19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BOJ도 그때 개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로이터에서 관련된 그런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이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57%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4분기 정도에 25bp 정도 인상하지 않겠느냐. 또 2026년에도 추가적인 어떤 인상.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30년 또 저엔고 현상 속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물가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니까 서서히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떠한 구조적인 기조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전격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물론 뭐 반반이 있었습니다. 7월 말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시그널만 또 한 번 좀 더 강하게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25bp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다 놀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행보가 이제 중요합니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조 속에서 시장의 유동성도 좀 풀리고 기대가 되는 어떤 미국의 금리의 어떤 인하 사이클. 네. 단행된 건 아니지만 그 기대감 속에서 계속 시장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 던져준다라면 엔키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격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경제 지표에서 2분기 연간 성장률이 3.1% 정도 나왔다라는 거. 특히 이 부분은 강한 소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기서 더 물가를 더 자극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엔화의 강세 기조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뭐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뭔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장기 관점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돌아오는 9월 달 19, 20일 날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노티스만 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다. 일부에서는 뭐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12월 달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 지속적으로 시장에 인상 시그널을 준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급격한 네. 어떤 시장을 변동성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대비하면서 충격을 좀 완화시키거나 제한적인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어저께부터 엔화가 장중에 144엔대도 내려가고 오늘도 그랬었죠. 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밴드를 보면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145엔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뭐 149엔, 아래쪽으로는 141엔대 이런 제한적인 등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145엔 이하에서 움직여 준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는 거고 148엔, 9엔 근처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또 슈팅이 또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이러한 상반된 투자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9월에선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본의 추가 인상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상반된 흐름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실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변곡점이 있을 만한 일정들을 중심으로 좀 대응 전략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제 1차, 2차에 나눠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네. 맥락에서 현재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코멘트와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9일 날 새벽에 알게 되겠죠. 바로 그때까지의 어떠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연출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게 끝나면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뭐 8월 말도 지나고 9월 달 되면은 이제 8월 말 내지는 9월 초부터는 바로 중요한 이번 6월물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현물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애를 먹고 있을 거예요. 그 만기가 9월 12일 날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또다시 뭐 선물 쪽에서 합성 포지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선물을 매수하고 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도한다든가 네. 또 한쪽에서는 얘네들을 매수하고 선물 쪽을 매도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또 정신없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 결국은 또 추석 연차까지 쓰고 뭐 하면은 뭐 10일 이상을 쓴다면서요? 저는 뭐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네. 뭐 그러한 어떠한 또 뭐라 그럴까요? 항상 우리가 연휴 기간이 또 되면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연휴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결국 요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흔한 말로 뭐 보수적인 매매라고 하는데 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게 올라올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보수적이신 분들, 조금 내가 리스크에 해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떤 대응력이 떨어진다든가 변동성을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현금 50% 정도 이 2,700 이상에서부터는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한 30% 정도의 현금은 항상 유지하시면서 뭐 1박 2일 코스라든가 뭐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위험 관리를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이 2차 변동성이 있을 때까지 대응해야 될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미국, 일본의 금리 결정,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를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내일장 체크포인트 바로 알아볼 텐데요. 현재는 현금 비중 좀 확보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해보자라고 오늘장 이슈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장도 동일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에 내내 전략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밀리면 저점 매수, 그리고 올라가면 일정하게 비중 조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특정한 섹터나 종목을 몰빵하기보다는 계속 순환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저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섹터별로도 좀 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뭐야, 무슨 악재 나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또 오늘 흔들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제가 60일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정을 해놓고 같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급등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져 오면서 말이죠. 오히려 웬만한 종목들은 이 60일 이평선이 다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 이러한 반대되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모습인데요. 60일선이 저 밑에 있습니다. 16만 원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60일선과 이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갑자기 뭐 이게 실적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지금 60일선이 오히려 다 역배열되고,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 여기가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이 됐고,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여기 반등을 주고 6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시장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서만 독야청청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이 종목이 바로 여기 61선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19만 원부터 21만 원 사이에 이제 밴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거다. 조금 더 빠진다면 18만 원짜리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조선주 여기서 내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밀려 내려올 때 19만 원 초반이라든가 18만 원대 정도에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오히려 생각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이잖아요. 이 흐름들 속에서 이 쫓아가는 흐름이 아니라 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블랙 먼데이 때 이렇게 급락하는 이러한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언더퍼폼이 나왔죠.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복원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 25, 6만 원대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잡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급락 이후에 급등 주면은 지금 61선이라든가 또는 121선 근처에서도 많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네. 그 저항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공행진을 했던 뭐 바이오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60일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일정한 뭐 중간 정도 지점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 있으니까 한 템포 늦췄다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의 시장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에서 비중 조절 잘 하셔야겠고요. 또 짚어주신 섹터들을 중심으로 분산해서 투자할 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8월 들어서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9월 그리고 남은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 공략 기법,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무료 강연회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8월 31일 토요일 열립니다. 화면 상단에 나오는 QR코드나 문자 샵 3772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주간 핫베스트 5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정말 여러분들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거래 대금들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그렇고요. 뭐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면은 올라가는 듯하다가 또 조금만 매도만 나오면은 또 훅 밀려버리고 아주 재미없고 답답한 그런 시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2주 전만 해도요. 2,400도 무너지는 그런 어떤 폭락 속에서 이거 제대로 반등 한번 오나, 이제 시장 끝났다, 그런 공포의 도가니에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더니 2,700까지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수가 올라온 것만큼 그렇게 회복되지 않은 종목이라든가 계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내 계좌를 다시 한번 진단받고, 그리고 앞으로 9월달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9월달 장세에서는 시장과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피킹을 해가면서 내 계좌가
빨갛게 물들 수 있을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이죠. 8월 31일 바로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선착순으로 20분과 함께 1대1 대면을 하면서 바로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서대문역 KG타워 20층 전경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미리 여러분들 예약 접수하셔서 토요일 날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 20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요, 뭔가 변화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급격하게 매도 공세가 펼쳐졌던 이런 파란 다이아가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마다 이제 서서히 파란 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거나 또는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소극적인 매수 검토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소극적 매수가 무슨 소린가? 분할 매수. 그리고 내가 10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면 100주나 200주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수량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목이 시장이 이게 서서히 빨간 다이아도 나와주고 시그널이 이렇게 파란 시그널로 전환이 될 때 눌림목을 이용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될 때 내가 여기까지 해서 200주, 300주까지 채웠다면 나머지 500주, 700주를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상승의 기조를 이어져 간다라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5%에서 이런 자리에서들은 5%, 3%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만 저런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에서는 바로 15%, 20%, 30%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큰 그림을 여러분들 그렇게 그리면서 현재 구간을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일정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리고 2600까지 밀려버린다고 그랬을 때 아무것도 대응을 또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는데, 제가 지난 6월 10일 날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간에 걸친 지지와 저항 한 단계씩 레벨업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신고가가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이 급등락하는 장에서 결국은 3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4차 목표가 6만 원으로 올리겠고요. 뭐 일부에서는 뭐 6만 한 3, 4천 원, 뭐 5천 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6만 원이라는 허들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 목표가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방산이면 방산, 철도면 철도, 이 두 부분에서의 수익 향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에 방송하고 여러분들은 11일 날 요 38,000원을 전후해서 가능하셨을 거예요. 8월 22일 오늘 고점 돌파했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돌파가 됐던 그 흐름 이후에 오늘 또다시 300원이 고점 대비 더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박스의 움직임들, 이 장기간에 걸친 박스가 결국은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힘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2022년도 6월부터의 이 단기적인 반등을 주었고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모습이었지만은 곧바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길게 보면은 이 종목은 여기에서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여러분들.
3만 2, 3천 원이. 그리고 이제 돌파가 돼주니까 바로 3만 원대 후반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고, 큰 그림에서 이 장기간에 걸친 2년여 동안의 이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저항, 돌파됐다가 밀린 흐름이지만은 추세선에서 딱 유지가 됐기 때문에 3만 7천 원, 8천 원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세의 흐름들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엄청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45%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거고요. 시그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러한 시그널들이 쌍봉을 찍고 지지받고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고 한 번 더 돌파, 순식간에 깨지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1차 저항 돌파 시도 돌파를 했다가 눌림 주고 곧바로 이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캔들의 모습에 따라서 지난 8월 5일 날 얼마나 그 급격한 흐름이 연출됐습니까? 캔들하고 여러분들의 모양을 같이 보신다면 바로 이러한 흐름이죠.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도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4번에 해당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1차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거고, 이 급격하게 흔들렸던 이 꼬리 달린 부근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도 드렸었죠. 이 라인들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지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드렸고, 거기서는 못 샀더라도 팔지만 않았다면 왜 안 팔면 됐습니까? 다이아는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깔끔하게 다이아는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곧바로 오히려 또 최소한도의 매수를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힘드시다라면 분할 매수라도 여기서 새롭게 하신다면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여기서 이제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오늘 오히려 음봉 준 게 더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격이 또 과도하게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3차 목표가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3차 목표가 돌파하고 나서 4차 목표가 6만 원까지 장중에 흔들흔들 할 때마다 신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으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고,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정하게는 이익 실현하면서 밑에서 다시 또 채워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같이 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간 핫베스트 5들 하는 종목인데요. 카페24 나름대로 이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안정적인 목표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37,750원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러한 모습. 어저께도 또 고점이 나온 거죠. 이러한 흐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따 자세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력설비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8월 20일 날 이러한 전력설비 쪽에서의 대장주를 이룰 때는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니까 왜 못하십니까? 오히려 이게 매수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라면서 오늘 1차 목표가 정말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500원이 여러분들. 예, 0.1% 차이, 고점 대비 12.3%. 못 팔았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를 타이밍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삼성 E&A도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인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 건설 섹터라든가 이런 쪽들이 같이 좀 흔들리니까 밀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올바이오 파마, 좀 아쉽죠. 조금 더 치고 나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들이 조금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 속에서 아직 1차 목표가 돌파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매수가 근처가 다시 왔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8월의 마지막 3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서대문 이데일리 TV KG타워 20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0분 모시고 주도주 공략 방법과 9월의 주도 종목군 같이 여러분들의 계좌도 진단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 종목부터 열어주시죠. 네, 3위 종목은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종목이죠. M83입니다. 오늘 공모가가 16,000원 정도였고 시각 특수 효과를 전담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뭐 승리호, 빈센조, 스위톰2 정도로 유명한 작품의 다수 담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무려 25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더블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 크게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30%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변동성이 꽤나 큰 상황인데요. 낙폭이 깊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1%, 2% 정도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애경케미칼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화재 테마들이 한동안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이 애경케미칼의 경우에도 지난 화요일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 장에선 장 막판에 낙폭을 깊게 나오면서 4%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선 2% 정도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1위 종목 열어주시죠. 네, 1위 종목은 SG,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어제 트럼프 후보의 케네디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소식, 그리고 인도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SG가 5%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특징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주간 핫베스트 5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주간 핫베스트 5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3일 전에 들어갔던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8월에 진입한 종목들이 다수 보이긴 하는데요. 먼저 카페24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대로템은 아까 했으니까 네. 카페24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글의 진정성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유튜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상거래 네. 이 부분에서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카페24가 계속해서 누리면서 올 하반기에도 더욱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 변곡점이었던 이러한 다이아가요. 이제 빨간 다이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추세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빠르게 1차 목표가 이제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 39,000원도 뭐 빠르면 다음 주에 네. 돌파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3차 목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자리에서 오늘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다면 3일째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건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내일 정도나 다음 주 초에는 요 30만 원 만약에 초반이 내려온다. 그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되고 500원이 모자랐지만 33만 원 이상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 또는 그 이상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사실은 삼성 E&A가 조금은 위치상으로 불안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승 기조가 지난 6월 말부터 잘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이 월요일 날에 이 급락세에서 좀 벗어나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이 27,000원, 8,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또 밀렸습니다. 지금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죠. 이렇다면은 조금 더 하락 추세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두에 두신다면 신규 진입은 일단은 자제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등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26,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지지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파란 다이아가 옆으로 들어눕거나 이 볼륨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그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일부 매도하거나 아니면 밑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바로 이 바이오 한솔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연출되는 듯 했다가 얘도 이렇게 흔들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 급락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복원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금 상승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은 여전히 이 박스권의 중심선에서 아직은 못 벗어나고 있다. 요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직은 변곡점 구간에 있어요. 다시 또 하락 추세로 진행되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홀딩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요 34,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가 돼준다면 오히려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위치로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게 얘도 1차 목표가가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추이를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종목 모두 점검을 해드렸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주간 핫 베스트 5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간화 5 시간까지 모두 가져봤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9월 시장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무료 강연회가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니까요. 화면 상단에 나오는 방법, 문자 샵 3772로 강연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